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먼저 구독자 10만 명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부족한 제 영상이 늘 최고라고 응원해주시고 또 주변에 추천까지 해주시는 너그럽고 따뜻한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식의 소리 채널을 계속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셈스가 상장을 하면서 2주차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아셈스의 최종 배정 현황과 매도 전략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공모가는 8,000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진행됐었으니까 잊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사주 청약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청약률 100%입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그래서 직원분들도 다소 부담 없이 참여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청약률 100%를 기록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 수요 예측 때는 7.71%로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배정 후의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5배 넘게 증가했네요. 40.64%까지 올라갔고요. 보면 6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3개월 순서입니다. 이렇게 장기에 많이 배정됐다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적어도 3개월까지는 추가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매도 가능한 물량도 적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아셈스는 무엇보다 배정을 참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고요. 이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기존의 39.75%에 달하는 물량이 상장일에 바로 매도 가능한 주식 수였는데요. 이 기관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하니까 34.5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이지는 못했죠. 왜냐? 기존 주주 비율이 22.33%로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도 전체적인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304억 원 정도면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역시나 기존 주주의 비율이 64.49%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향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아셈스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요? 네, 표를 보시면 전문 투자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습니다. 근데 이들은 상장일에 아셈스 지분을 모두 팔아치울까요? 조금 수익 실현이 목적인 벤처금융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일에 바로 매도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아셈스 청약을 주관한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전문 투자자들이 상장일에 바로 팔지 않는다면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성과 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우리 사주 실권 없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40.64%, 수요 예측 때에 비해서 잘 잡아줬고 40% 넘으면 절대적인 수준으로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은 34.52%, 이 중에 기존 주주 22.33%가 존재하는데요. 전문 투자자들이 상장일에 바로 팔지 않는다면 유통 물량은 조금 더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의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통 가능한 금액은 304억 원 정도로 가벼운 편이다. 네, 매수세가 조금 붙어주면 성과 낼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주로서의 조건들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상장일의 매도 전략을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들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 그리고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0%대 근처인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최근 순서대로요, 레몽레인, 브레인즈 컴퍼니, 원티드랩, 제노코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브레인즈 컴퍼니와 원티드랩은 따상까지도 기록을 해줬던 종목이고요. 레몽레인은 시초가 73% 정도, 고가 기준 8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해줬네요.
코넥스 이전 상장에 영향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노코는 자이언트 스텝과 동시 상장이라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시초가 82% 정도, 고가 기준 13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친구들의 성적을 평균을 내면 시초가 89% 정도에서 고가 기준 13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만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주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비교 기업은 투자 설명서하고 동일하고요. 평균 PER을 계산해 보니까 19.16배가 나왔습니다. 아셈스의 21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에 이 평균 PER 19.16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054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주당 평가가액은 9,565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호가 단위에 맞춰서 올림을 하면 9,570원. 그러면 사실 공모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 대비 플러스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한 절대적인 수준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조건들이 좋으니까요. 90%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나와줄 경우 그 가격 수준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스코넥과 이지트로닉스의 상장일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느낀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세워둔 목표치 대비해서 장 초반에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서 스코넥처럼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면에 수요 예측 결과나 조건들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장 초반 성적이 매우 부진하다면 그때는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다는 거. 네, 물론 공모주마다 보여주는 흐름이 다르고 또 조건들도 다 달라서 일률적인 공식을 세워둘 수는 없겠지만요. 시초가나 장 초반에 아셈스도 생각보다 부진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건들이 좋으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가 주가가 부진한 수준이냐? 제 생각에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20%는 너무 낮은 것 같고요. 50% 정도로 잡겠습니다. 12,000원. 그래서 수익률 50% 미만이면 조금 기다려보기. 반대로 90% 이상이면 언제든 만족하는 수준에서 매도하기. 이렇게 간단히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주당 단가가 8,000원인 만큼 시원하게 좀 위로 싸줬으면 하네요. 그래야 치킨값은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기대해보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도 춥고 코로나도 엄청 기승인데 집에서라도 알찬 주말 보내세요.